2023년 4월 20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이슬비? 비가 좀 와 있더라고요. 이슬비가 좀 내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구는 또 뭐 대프리카.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는 더위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연합뉴스TV에 어제 출연 요청이 와서 사실 좀 그저께 요즘은 연합뉴스TV를 거의 안 갔거든요. 안 간 게 아니라 저를 찾지 않았고, YTN은 뭐 요즘 거의 제가 손절을 당한 건지 아마도 그 손정민 사건의 영향이 컸겠죠. 뭐 이해합니다. 자, 근데 오늘 얘기는 신대방팸. 그저께 기억나시겠지만은 이 우울증으로 10대 여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근데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이 신대방팸이라고 하는 뭐 가출팸 일종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링 범죄 집단입니다. 링. 그래서 지금 16일, 지난 16일에 그 강남의 건물위에서 극단 선택을 했던, 그거를 라이브로 찍었던 그 경우, 이게 신대방팸 놈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혹 때문에 동작경찰서에서 입건 조사를 하고 있다. 입건 전 내사 단계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제 내사만 하고 있는데,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이용자들이 그 신대방팸으로 불리는 그놈들한 링 집단한테 성착취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높고, 그 이전부터 실제로는 그런 여러 정황들이 보이고요. 다만 며칠 전에 그 극단적 선택을 했던 10대 그 청소년이 그때 이렇게 같이 죽자라고 했던 그 남성과 남성이 관련돼 있고, 근데 그 남성이 신대방팸과 관련돼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뭐 명예훼손 이지랄을 막 했는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고, 결국은 이게 남자애를 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대방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링 집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그런 타겟팅하는 그 장소로서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가 이용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그 자살, 그 10대의 그런 선택 관련된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근데 저는 이것은 분명히 연관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하자고 하는 남자놈이 관련돼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전형적인 이런 링 집단의 수법이다. 이렇게 유도한 다음에 그걸 찍어서 유통시키고 돈을 벌고, 그걸 통해 다시 하는 신종 N번방 사건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어제 제가 이제 사건본부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마 연합뉴스TV에서 바로 저를 섭외한 것 같아요. 사실 심각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이것을 정확히 어디까지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니까 내사까지 들어갔지만 실제로 이것을 깊이 수사할 역량이나 능력이나 의지는 없습니다. 동작경찰서나 경찰 애들한테는. 다만 이런 신고들이라든가 이런 여론이 쭉 일어나니까 실제로 이런 내사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한 거겠죠. 신대범 팸이라는 애들은 DC 인사이드, 이건 이제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 일부가 만든 모임으로 신대방 팸이라는 건 2020년 말부터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를 근거지로 같이 숙식을 해오면서 뭐 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그런 애들이다 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서울 강남경찰서, 그 아이가 죽은 그 강남경찰서는 그때 죽은 아이와 관련해 갖고 17일날, 16일날 그러니까 17일날 그렇게 하자고 했던 남자, 그놈을 참고인 신문을 불러갖고 행적을 조사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조사 중입니다. 지금 이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는 것이 한겨레 신문 내용입니다. 10대를 노렸나? 극단 선택을 생중계 10대 활동했던 갤러리가 상주하고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 여성들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인 미성년자들을 성폭력, 유사마약, 투약, 폭행 등으로 이제 의혹, 이렇게 했을 의혹. 그래서 관련자,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었던, 그때 가출팸에 있었던 사람 제보자의 아니면 19년도부터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던 제보자도 역시 이 어떤 여성이 저기 우울증 갤러리로 유도되면은 신대방 팸에 있는 놈들이 신대방동으로 깨어갖고 강간, 성추행 등을 저질렀던, 성범죄 저질렀다. 전형적인 링범죄 집단. 이게 현실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겹쳐진 형태의 범죄자 집단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대방 팸에 대한 신고는 신대방동 다세대 주택에서 주민들의 소음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 사실 그때 이제 20대 초반 애들, 남녀애들이 그 안에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뭐 여러 가지 시끄럽게 하고 그랬다. 그럼 존재는 확인된 거고, 걔들이 뭐 했는지도 확인된 거고, 근데 그게 실제로 자살을 유도해 갖고 그걸 찍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링 집단의 특성이 범죄 특성상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그걸 찾게 되면 결국은 지금 숨겨져 있던 조주빈의 엠번방 수준의 상당히 심각한 링 범죄, 성착취 범죄가 드러날 수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오늘 그거 연합뉴스TV에 가서 그 얘기 잠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마약 관련돼 갖고 나오는 기사 중에 극혐하는 인간들, 무슨 경찰학과 교수, 뭐 무슨 고위 무슨 교수, 뭐 마약 관련 학회 전문가라고 하는 이 돌대가리들, 이 참 제가 그냥 극히 분노를, 분석하지도 않은 분석, 되도 않는 분석, 그리고 현상만 떠들어대는 거, 이게 무슨 분석입니까? 그냥 지금 현상에 대한 나열이지. 왜 마약 청정국에서 이 늘어나는 그런 국가가 마약 위험국이 됐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실제로 마약이 지금 심각한가? 라고 하는 통계적인 아니면 이런 어떤 팩트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많아졌나? 그럼 뭐 재계 3세나 2, 3세나 고위층이 미학을 끝내고 가져왔다. 그렇게 가져온 게 이렇게 퍼뜨린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마약 구하기가 쉬워졌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통관 절차 아니면 이런 국제 탁송을 통해서 유입되는 마약이,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걸 손 놓고 있었냐? 그럼 그게 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냐? 검사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도 않는 소리 떠들어 대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됐었다. 그러면 처벌 수위가 낮다. 그럼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왜 그러냐? 말하자면 마약 사범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뭐 이게 무슨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공급이 쉬워졌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 응? 국내 마약 사범이 뭐 30만에서 70만까지 된다고 뭐 떠들어 대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특히 20, 30대가 늘어났을까? 그건 공급 측면이야? 그럼 공급 측면이 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처벌을 덜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마약 유입량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라고요. 말하자면 마약이 10만원, 20만원에서 2, 3만 들어 싸졌기 때문에 마약이 퍼진 거예요? 아니 마약이 원래 마약을 퍼뜨리기 위해서 싸게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들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돌대가리 전문가들이 넘쳐나서 그냥 무슨 뭐 기상캐스터예요? 아니면 뭐 프로야구 캐스터예요? 실시간 중계하게?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것에 분석하고 그거의 원인을 찾고 이것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전문가입냐 하고 언론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한 우리의 마약의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위험성에 대해서 희화화되고 이게 진짜 그런 게 맞아? 그러니까 다들 바보가 되는 느낌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쉽게 유통이 됐나? 그럼 SNS에 어떤 한몫했다. 던지기 누가 모릅니까? 그럼 던지기를 왜 안 잡을까요? 왜 못 잡나요? 그러면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걸 못 잡는 겁니까? 그러면 못 잡으면 인원을 더 늘려달래도 하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그러니까 마약상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마약상을 처벌해야 된다. 근데 마약상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생각해보면 마약상이 미국 서부에 있나요? 아니면 일본에 있나요? 동남아에 있나요? 그럼 걔네들을 가서 잡으면 되죠. 근데 그 마약상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걔네들이 막 마약을 들여오는데 그걸 잡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약상이 누군지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국내에서 마약 원료가 어렵다. 해외 공급이다. 그럼 해외 공급은 어디서? 주로 어느 카르텔이든 어느 공장이든 어느 조폭이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고 마약상이 막 되도 않는 소리 해대고 말하자면 그래 좋아. 그럼 마약 범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 대부분 집행유예다. 실형 선고는 47.9밖에 안 된다. 그죠? 마약 범죄는 투약, 단순 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네 가지 나누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각은 어떻게 재범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떠들고 있어요. 마약 위험하다, 마약 위험하다, 형량 너무 적다. 근데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법관들은 왜 그렇게 허술하게 할까요? 그 쥐들의 밥거리. 예? 쥐들도 어떤 변호사니까 지금 이 마약으로 개판된 나라에서 제일 돈 버는 놈들은 변호사 놈들입니다. 예? 변호사 수임료도 올라가고 변호사 놈들이 그러니까 그럼 범죄를 그냥 방치하고 유발하는 게 누굽니까? 예? 걔네들이 실제로 이제 너 범죄해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형량을 이렇게 낮게 하고 그냥 대충 투약하고 대충 해도 상선 수사하지도 않고 그럼 걔네들 그냥 대충 벌금 매기고 한 몇 개월 갔다 오면 그거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게 다 누가 시킨 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호사나 어떤 판사가 야 너 마약해라고 시켰습니까? 근데 다들 이심전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기하급수로 폭폭 퍼졌어요. 이런 분석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량을 높이면 그러면은 마약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수요를 차단해야죠. 즉 재활센터를 늘리고, 그리고 이 마약 관련된 형태의 청소년들한테 이게 안 되는 거 하고, 다른 약물, 다른 어떤 그 건전한 방식으로 유도하는 이런, 이건 또 이제 사회 정책 차원이라고 하면, 범죄 차원에서 왜 지금 이 쓸데없이 마약 특수본이라고 하는 범죄 특수본이는, 이게 하등 관련된 사람들 입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중독자의 입에서 나오고, 정작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정부에 다 빌부터 먹고 거기에 빨대 꽂고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학교에 있고, 어디 뭐 정부의 어떤 단체에 있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얘기를 못해. 아니 그럼 뭐 학문적 양심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실제로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 이게 뭐 사실 이게 효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럼 마약관리청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약관리청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그것이 어떤 수사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접근해, 마약상을 어떻게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 특수본이 아무 의미 없다, 사실은 효과가 없다, 아니면 이거는 사실은 중독자 입에서 나온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마약 범죄 특수본의 이 무용론이라든가, 아니 이것이 사실 이러이래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한 놈을 못 봤습니다. 스스로 지가 전문가라고 떠드는 무슨 경찰학과 교수든 무슨 마약 범죄 예전에 뭐 마약술 했던 변호사라고 하든, 뭐 어떤 뭐 국가기관의 무슨 뭐 연구위원이든, 뭐 학문적 양심, 아니면 적어도 실제 현실을 보고는 있는 겁니까? 혹시 니들 자신들의 이익, 변호사의 이익, 아니면 이 범죄가 많아져야지 수사할 게 많아서 자기들 얼굴이 드는 검사들, 아니면 이 관련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해. 마약이 이렇게 철철 넘쳐, 본인 말대로 철철 넘쳐갖고 사회가 개판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실제로 완전히 개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대검찰청에 의해서 작년에 한 1년에 붙잡힌 게 18,000명, 2만 명입니다 정도. 그 전에 비해서 13.9%가 늘었어요. 그러면 대검찰청의 검사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애들은 스스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능력도 없으면서 범죄가 막 늘어나요. 이거 큰일 났어요. 막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대충 수사한 애들 갖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뭘 합니까? 이게 진짜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사범은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몇십 배. 아니 그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잡아야죠.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죠. 대검찰청, 아니 법무부 대안이 있습니까? 잡는 것만. 아니 잡는 거는 니네들이 하면은, 그러면은 법무부가 잡는 것만 합니까? 어떻게 관리해? 그건 보건복지부는 이 투약 후 전과자를 어떻게 관리할 거야? 이런 얘기. 사이버 공간에서. 그럼 정확히 마약상, 외국에서 마약상이 이 마약을 보내는데,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잡을 거야? 아니 그럼 마약 탐지한 기술은 어떻게 개발할 거야?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디테일하고 시스템적인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마약 막 넘쳐나니까 어떻게 쩔쩔쩔 뭐 어떻게 막 사회가 무너진다 막 떠들어. 당신들이 이렇게 호들갑 안 떨어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정확히 보고, 진짜 작년에 비해서 이 숫자로 대충 퉁치지 말고, 이 양아치 새끼들이 진짜 제일 통계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짜증나는 게,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다, 재작년에 몇 퍼센트. 중요한 그게 아니라니까. 향정 중에 어디? 프로포폴? 아니면
펜타닐? 아니면 LSD? 아니면 필로폰이 든 거야? 필로폰이 어디? 어느 산이 든 거야? 코카인 든 거야? 어디서 오는 코카인 든 거야? 그리고 나이대는 어디가 많아? 10대가 많아? 10대 중에서 중반이 많아? 그건 얘는 학령기야?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무직자야? 아니면 직장인이야?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죠. 맨날 하는 소리가 마약사범이 늘었다, 몇 배 늘었다, 범죄 늘었다, 수법이 이렇다, 마약이 넘쳐게 들어온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지겹지도 않습니까? 작년에는 재작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업그레이드 돼야죠. 구체적으로 마약 특수본 안 돼. 마약 관리청 가야 돼. 마약 수사청을 해야 돼. 예? 그거는 여당 야당 반대하는 놈 없을 겁니다. 그럼 거기로 가야지. 왜 그러면 마약 특별수사본부로 하고 마약 관리청을 안 하느냐? 당연하죠. 검사들의 힘이 지금 여기 마약 특수본에 투여되면 검사이면서 마약 수사를 하니까 나중에 여기 마약 수사했던 애들이 나중에 그거 가지고 개업하면 떼돈을 버는데, 예? 마약사범, 지가 수사했던 마약사범 나가서 지가 변호해 주니까 얼마나 정관예우 많이 받고 돈 많이 법니까? 근데 마약관리청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하는 게 아니죠. 수사관들 가죠. 그럼 선택해야 돼요. 마약 특수본 애들은, 검사 애들은 검사해야지 왜 마약 수사관을 합니까? 그럼 얘는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 있습니까? 마약관리청의 전문적인 거길 가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검사들은 사실은 거기 기소권 없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관리청을 안 하고 한다고 한동훈이가 지랄같이 떠들긴 하지만 실제는 할 생각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얘기해주고 이런 걸 분석을 해줘야죠. 검사 애들은요, 특수본을 해갖고 태스크포스 장악해서 검사이면서 이걸 다 생각해 보세요. 검사이면서 이 관세청, 경찰부터 시작해서 다 싹 장악해갖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 그리고 한시적이니까 자기는 이제 조금 지나서 승진해갖고 가서 나 마약 수사했네 해갖고 변호사 해서 돈 아니면 권력 이런 그걸로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던 내년에 이 자기 특수본에 마약 특수본 들어가는 애들 어떻습니까? 검사 애들 나 마약 수사했어 라고 해서 그 명함으로 배지 달라고 하는 거, 돈 벌라고 하는 뻔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본이 필요한 거죠. 한시 조직으로서. 근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마약관리청입니다. DEA처럼 수사도 하고 행정 관리도 하고 수요에 대한 차단, 이런 지금 그런 시대인데 엉뚱하게 옛날 진짜 30년 전에 그 수사 구조 가지고 이질환하고 있으니 참 검사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이거를 알면서도 안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같이 부안해동하고 있는 언론놈들이나 경찰놈도 똑같은 놈들이고 우리 사회가 참 불쌍하다는 것은 이게 진짜 범죄를 방치하는 겁니까? 이게 범죄를 방치하는 거지 뭡니까? 범죄를 방치하면 좋죠.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좋죠. 예? 그걸 빌면서 두들겨 잡으면 되니까. 이런 한심한 상황에 대해서 나만 이상한 사람입니까? 나만 걱정해요? 이 사회를 나만 걱정해요? 참. 가야 되겠습니다. 방송해요.